푸른밤 종현입니다. 난 혼자가 편해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아주 사소한 타이밍에 외로움을 맞닥뜨릴 때가 있죠. 집에 있는데 하루 종일 톡 하나 안 올 때, 정신없이 일한 후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을 때, 밥 한 끼 같이 먹을 친구가 없어서 혼자 청승 떨 때, 그럴 때는요 문득 이런 생각 듭니다. 이래도 혼자가 좋은 걸까? 외로움은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즐겨야 하는 거라고 하죠. 근데 그러려면요 내 옆에 한 명은 있어야 합니다.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한 명이요. 보이는 내가 전부는 아니다. 속마음은 내가 하는 말과는 다르다. 뭐 이렇게 다 털어놓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할 수 없다는 건 결국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겠죠. 저도 주저리 내 얘기 하고 싶을 때 라디오를 이용하거든요. 여러분도 저한테 하세요. 그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 외로움 다스릴 수 있겠죠. 10월 25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Why the stars all line up so perfectly for everybody, but not for me. I wish it could be easy, but it never goes that way. It's never like the movies, it's never like they say. Well, maybe one day I'll be back on my feet, and all of this pain will be gone. And maybe it won't be so hard to be me, and I'll find out just where I belong. It feels like it's taking forever, but one day things could get better, and maybe my time will come and I'll be the lucky one. Now I can't stop thinking how this life could be. I can keep pretending, but honestly, does it really make a difference? Does it really ever change a thing? It's never like the movies, it's never like you think. Or maybe one day I'll be back on my feet, and all of this pain will be gone. And maybe it won't be so hard to be me, and I'll find out just where I belong. It feels like it's taking forever, but one day things could get better, and maybe my time will come and I'll be the lucky one. So give me a reason to keep holding on, something that makes me believe that my life's gonna change. Seems like everyone else gets a shot, gets a break. I can't wait for that to be me. Maybe one day I'll be back on my feet, and all of this pain will be gone. And maybe it won't be so hard to be me, and I'll find out just where I belong. Yeah, maybe one day I'll be back on my feet, and all of this pain will be gone.
will come, and I'll be the lucky one. And I'll be the lucky one. 10월 25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심플 플랜의 Lucky One 이었습니다. 기타 소리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곡이었어요. 자,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외로움. 제가 쓴 책 사나협이라는 책에 보면 외로움이 어찌 보면 제가 그 책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이에요. 연애소설이지만 사실 사랑의 중심은 아니고요. 어떠한 인간이 겪는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많이 녹여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되게 적당한 사람을 계속해서 찾아요. 본인의 이야기를 좀 털어놓을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또 퍼뜨리진 않는 사람. 혹은 추울 땐 한기가 되고 더울 땐 열기가 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쭉쭉 나열을 하는데 오금보단 낮고 발목보단 높은 사람, 그런 적당한 사람이 필요한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냥 나의 이야기를 그 사람을 믿어서 털어놓는다라기보다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되게 그 이야기가 또 와전돼서 다른 쪽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전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외로움이란 존재는 되게 말하기 되게 어려운 존재여서 우리가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다스릴 방법들, 내 스스로 이 외로움을 이겨낼 방법들, 혹은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책에서 쓴 적당한 사람들을 찾기도 하는데, 우리 가족분들은 외로움을 좀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떤 방법들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그건 사람마다 또 다른 거니까요. 정답이 다 달라요. 자, 오늘 미드나잇 스폴로 함께합니다. 영화, 경제, 경영, 건축 전문 신기주 기자님 모시고요. 매주 2편씩 영화 소개를 해주셨었죠. 오늘부터는 한 편씩 좀 깊이 있게 다뤄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모셔서 어떤 영화인지 살펴보고요. 90s but goodies에서는 여러분의 90년대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내일이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푸른밤에서 특집을 준비했어요. Foreign Music이라는 코너인데요. 이 가을이 끝나기 전 꼭 들어야 할 가요, 팝송, 재즈까지 전문가분들에게 추천을 받아볼까 합니다. 좋은 곡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메인 타이틀 픽처스, 플랜 한국위원회, 인터파크 투어, 주식회사 좋은건강, 페이코, 피자일당, 세정, 글로리아 교육재단, 신신파스 RX, 카우글로벌, 아우디코리아, 환인제약, 갤포스, 평안 LNC PAT, 광주 센트럴 푸르지오, 대성 셀틱 보일러, LCT PFV, KDB 대우증권, 용인 기흥 해링턴 플레이스, 알리안츠 생명보험, 트랙스타, 대우건설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남자라고 할 수가 없죠. 그가 자고 일어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죠.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물음을 던지는 영화 뷰티 인사이드와 함께하겠습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운동하다 오신 것 같아요. 아니라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일하다 왔어요, 일하다가. 편한 복장으로 참, 오셔가지고 정말, 그렇죠. 참 너무 편한 복장으로 일하다 왔어요. 편하게 일하다 오신 걸로. 네. 그래요.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공연 잘 봤습니다. 아, 예, 저희 공연 보러 야, 오셨었죠. 정말 가수는, 무대 위에서 봐야 되겠더군요. 야, 사람이 달라 보여. 그죠. 내가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야? 아니요, 막대하십시오. 오늘 라디오에서 처음 만난 인연이니. 아니, 일단 관객들을 쥐락펴락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닙니다. 게다가, 그쵸. 언젠가 제가 만약에 신기주 기자님과 인터뷰한 날이 오면은 제가 그런 걸 느끼겠죠? 쥐락펴락? 패대기를 치고. 아니 이럴 수가 내가 할 얘기 안 할 얘기 다 했다. 그리고 심지어 안 한 얘기도 써. 아이고 이런 거. 그러진 않으시겠죠. 어쨌든 그래요. 제가 인터뷰로 다시 기자님을 만날 날까지 네, 기대해 보도록 저도 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오늘 나눌 영화 이름이 뷰티 인사이드. 뷰티 인사이드. 네. 맞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상당히 큰 인기를 또 끌었던. 저는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네. 영화 평들이 참 안 좋더군요. 그래요? 네. 사실은 제가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영화 평을 잘 안 봐요. 근데 하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영화 평을 보면 이제 그 대세에 따르려고 대세에 편승하려고 하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세가 대체로 영화 평이 안 좋아서 저도 그냥 대세에 편승해 볼까? 네. 하지만 전 재밌게 봤어요. 그래요. 네. 사실 오늘 이제 매번 영화를 2편씩 소개하곤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한 편을 줄여야 한대요. 깊이 있게 다루래요. 그거 깊이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부터 한 편으로 쭉 가는 걸로. 네, 뷰티 깊이가 인사이드에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주가 한효주니까. 네, 한효주 씨. 겉은 확실히 아름다우신 분. 네, 아름다워요. 네. 정말 제가 한효주 씨를 이렇게 유심히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네. 예전에 반창고라고 고수 씨하고 그죠, 나온 그죠. 영화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보고 이 여자 예쁘잖아라고 생각했어요. 정확히 이 배우 예쁘잖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뷰티 인사이드에서는 야 뷰티가 아웃사이드예요. 정말 뷰티 예쁘거든요. 아웃사이드. 네, 이게 영화 제목하고 너무 이율배반적인데 일단 한효주 씨가 나오고 네. 이 영화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제가 이제 스포일링을 많이 할 건데 왜냐면 이 영화가 개봉한 후 많이 또 본 분들이 계실 뿐더러 또 이제는 또 챙겨보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상대 배역으로 야 정말 능력자입니다. 뷰티가 아웃사이드에 있으니까 네. 남자 배우 21명 정확하게 남녀예요. 남자 배우도 아니고 남녀를 섭렵하여서 21명의 상대 배우가 등장합니다. 그 간단한 얘기로 그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사람이 그 매일매일 그 우진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인데 네. 이름은 똑같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흔히 그러니까 이번 생에 텄다 싶으면 다음 생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돼요. 참나 참 좋겠어. 내가 이제 종현 씨 공연을 봤더니 자고 일어나면 나는 김종현이 달래. 부럽더라 진짜. 아닙니다. 아유. 참. 어쨌든 난 뒤에서 애나 보고 있었는데. 아이와 같이 오셨잖아요. 사실 참 공연의 민폐인데 제일 뒤에 앉아서 조용히 봤어요. 아닙니다. 우리 딸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요. 네. 심지어 우리 딸이 꽃도 전해줬죠. 너무 그죠? 귀여웠어요. 그래 고맙다는 얘기 듣고 싶어. 부끄럽다는 이렇게 뉘앙스를 풍기며 포즈와 함께 그 꽃을 주는데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네, 맞아요. 고맙습니다. 저 다음 생에 태어나 우리 딸도 태어나겠고. 네. 어쨌든 자, 그렇게 어쨌든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매일매일 변하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 단뜩 바뀌어요. 물론 말이 안 됩니다. 거짓말이죠. 상상이에요. 그죠? 완전 판타지인데. 사실 이 대목부터 이 어떤 청취자분들은 그게 말이 돼? 라던가 관객분들도 어쩌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영화를 보러 갔던 관객들은 이미 사람이 이렇게 그냥 이유 없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냥 동의한 거죠. 그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할 관객들이 있었겠지만 어떤 관객들은 나는 현실 세계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어. 물리학과 과학 이외에는 알고 싶지 않아. 뭐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마션처럼 네. 현실 이외에 과학 이외에 믿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관객들이라면 보지 않겠죠. 그러니까 관객들의 선택일 텐데 이런 영화 한 편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 그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브래드 피트가 점점 젊어지죠. 아무리 브래드 피트여도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상상이라는 기차에 한번 타면 영화가 재밌어지고 상상의 나를 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영화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이 얘기하고 싶은 건 너무 현실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영화는 가끔 그러니까 늘 어벤져스만 보란 말씀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상상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벤져스만 놓고 봐도요. 그 주인공인 그 수염난 남자 누구죠? 로봇 타는 사람? 토니 스타크. 토니 스타크. 네, 토니 스타크가 로봇을 만들고 또는 그 수트를 입고 다니는 데는 과학적인 설명이 있는 것 같아요. 상상이지만 논리가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또는 뷰티 인사이드는 논리가 없어요. 맞아요. 그냥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그냥 젊어지고. 그건 그냥 뭐랄까 법칙 같은 영화 그렇죠. 안의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상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성도 갈 수 있고 어벤져스도 될 수 있지만 그런 과학적 상상, 그 논리, 그 개연성이 있는 상상이 있어요. 사람들 이제 한국 관객들은 특히나 많은 관객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개연성이 있으면 오케이 받아줄게, 속아줄게 이럽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으면 화를 내요. 대체 왜 그러냐 이거죠. 맞아요. 설명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뷰티 인사이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의 평이 나빴어요. 제가 평을 좀 읽어봤더니 적잖은 이 평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문제 삼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그럼 사람이 바뀌는 것까지는 흥미로웠어. 영화 뒤에 가면 왜 그런지 설명해달라 이거예요. 왜 이 사람이 바뀌는지 그렇죠. 설명해달라. 시작까지는 괜찮았다. 네, 마지막에는 그렇죠. 그래도 우리에게 해답을 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거겠죠? 네. 세상에 많은 문제가 답이 없기도 해요. 아니, 벤자민 버튼은 왜 거꾸로 갔어요? 모른다고요. 아무도 모를 텐데 왜 그렇죠. 그랬을까? 어쨌든 뭐 답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어쨌든 동의합니다. 이 네. 영화에는 답이 없었던 영화였다는 그렇죠. 거. 그분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그러나 영화를 보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면 세상이 재밌게 보여요. 가끔은 속아주기도 하면 돼요. 자, 한효주 씨가 21명과 같이 노는 이야기, 네. 데이트하는 이야기. 뷰티 인사이드. 뷰티 인사이드.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보진 않았어요. 근데 VOD 광고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대사들도 나오고 네. 얼굴이 계속 변한다, 사람이 변한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알려주던데 저는 흥미로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바뀌는데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이 대목에서 옛날에 그 유지태 씨 나왔던 영화 뭐였죠? 라면 먹고 가는 영화? 유지태랑 이영애 씨 나오는?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에서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여기는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데 사람이 변해. 하지만 사랑은 안 변해. 사랑은 안 변합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다는 내가 거예요. 깊이 얘기하려고 별 얘기를 다 하네. 자,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이게 트레일러 같은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워낙 영상미가 아름답거든요. 왜냐? 이 영화 원래 광고였어요. 이 영화의 감독은 그러니까 유명한 그 광고 감독 출신이고요. 이제 백 감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감독인데. 네. 어쨌든 이 광고제에서 영화에서 수상을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던 영화를 백종열 감독님이 네. 이제 장편 영화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미 자체가 CF 감독계에서는 워낙 유명한 감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미가 이제 눈길을 잡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 이제 광고하는 거 틀어놔도 광고 한자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일단 배우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한효주 씨가 나오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고 네. 그 남자 역할, 우진의 역할 계속해서 얼굴이 변하는 우진의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21분이잖아요. 도대체 누구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일단 박신혜 씨. 많아서. 박신혜 씨도 나온다라는 거. 맞아요. 박신혜 씨가 나와요. 박서준 씨, 천우희 씨. 네, 맞습니다. 우에노 주리도 나오고요. 네, 우에노 주리 씨도 유연석 씨나 네. 고화성 씨. 네. 뭐 서강준 씨. 네. 뭐 이런 정도 좀 표현이 되면은 제가 여기서 재미있었던 거는 남녀가 다 섞여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저 똑같은 거 봤습니다. 정말 매력적이더군요. 일단 우에노 주리 씨가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면 이제 이 얘기부터 하죠. 이 남녀가 배우가 섞여 나오는데 한 인물을 연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감독이 또 굉장히 그 영민한 연출을 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처음에 우진이 이제 한효주 씨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원래는 그러니까 18살 때부터 이 인물이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어떤 증상에 의해서 자고 일어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근데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사실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겠죠. 매일매일 사람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 가족을 만나기도 어렵겠고. 네. 그러니까 그 엄마는 이 일을 그냥 받아들여 줬어요. 네. 하지만 친구는 겨우 어떻게 한 명을 얻었어요. 하지만 그 이외에는 철저하게 고독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그래 이럴 수는 있죠. 물론 나쁜 얘기긴 한데 어떤 이 남자의 경우에 사랑에서 하룻밤 사랑을 나눠요. 하지만 그 다음날 도망가면 되죠. 찾을 수 없다. 변해버리니까. 아이 부럽다. 네. 그런 식으로 되게 나쁜 쪽으로 악용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 사람이. 아, 그래요? 그게 외롭고 사실은 어느 누구하고도 인간적인 깊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고독했겠죠. 그러다가 한효주 씨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그 가구 디자이너인데 네. 가구를 파는 어떤 가게에서 그 가구를 잘 아는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한효주 씨였던 거예요. 첫눈에 반하죠. 아, 남자 중 우진이. 네. 왜 아니겠어요? 한효주 씨인데. 그럴 수 있어요. 네, 실물로 봤다면.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를 계속 만나고 싶지만 자면 바뀌잖아요. 얼굴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시험 공부하듯이 잠을 안 잡니다. 아하. 네, 그렇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처음에는 계속 사람이 바뀌니까 바뀌면서 늘 주변을 돌아요. 하지만 늘 새로 오는 손님 같으니까 그 여자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D-Day 내가 종현의 얼굴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의 얼굴을 그렇죠. 말을 걸어요. 그래서 말을 걸고 그때부터 잠을 안 자요. 2박 3일 정도 잠을 안 자는 거죠. 네. 그러므로 해서 이 여자하고 2박 3일 동안 만리장성을 쌓는 거죠. 진도가 나가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서로 호감을 얻게 되는데 성공하는데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살아요. 그렇겠죠. 결국 잠을 빠지고 깨어나 봤더니 신기주더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오시는데. 아니 뭐 그렇게 또 네. 스토리가 이어져 네, 간다라는 그렇죠. 거죠. 아저씨가 되었더라 이런 거예요. 아이돌 스타였다가 아저씨가 됨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 우지는 더 이상 이 여자한테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날 하필이면 이 우진이 이 한효주 씨를 찾아가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내가 매일매일 바뀌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감독이 굉장히 영민한 연출을 했다고 얘기하는 건 저 같은 몰골을 한 남자가 가서 사실은 내가 얼굴이 계속 바뀌어요. 어제는 장동건이었어요. 자꾸 주장하면 경찰에 신고하겠죠? 당연히. 근데 아주 마르고 가냘파 보이는 여성의 모습으로 가서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효주 씨가 이제 자기도 마음에 들었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없었으니 궁금했는데 그 남자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고 하고 데려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엔 무서워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보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감성을 전달할 때는 여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이게 사실은 이 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 어드밴티지일 텐데 남자한테 이렇게 어떤 살가운 또는 그 간지러운 연기를 하라고 남자분한테 얘기하면 그 감정선을 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냘픈 감정선을 담아서 연기할 때는 꼭 여자 배우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뭔가 로맨틱하거나 멋있는 장면일 때는 잘생긴 배우가 나와요. 케미가 필요할 때는 치사하다. 뷰티 인사이드는 무슨 이 모든 게 다 외모야 그냥. 어쨌든 광고 감독님이시다 보니 비주얼적인 부분을 따지지 않을 수 없었나 보군요.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건 이진욱 씨 아세요? 네. 잘생겼죠. 네. 그러니까 이 한효주 씨하고 어쨌든 두 남녀가 진도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키스도 하고. 아하. 그럴 땐 이진욱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모두가 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 진도가 나가는구나. 이진욱 씨가 외모 또 차별하더라. 네. 아니야. 그렇게 보지 않을 거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게요. 네. 윤종신의 뷰티 인사이드 듣고 오겠습니다.
Raindrops and teardrops and 네 모습 다 달라 Rainy walk and shiny walk and 네 걸음 다 달라 다 다른 그대가 내겐 다 사랑스러워 Sweet baby 다 널 사로잡아 Fine day and sad day 난 모두 그대 때문 너에게 빠진 뒤 모든 건 부수부수 I fall in love with you always 너 말곤 다 귀찮아 그 누구라도 아름다운 그 표정과 그 몸짓보다 더 좋은 건 Beauty inside Your skin and 심장이 더 벌컥 그 친절 그 호감 내 거 맞나 했어 과하게 예쁠 땐 가끔은 불안해져 I fall in love with you always 너 말곤 다 하찮아 그 누구라도 표정과 그 몸짓보다 더 빠진 건 Beauty inside 그 손 깊숙이 힘나는 너도 있어 Raindrops and teardrops and 네 모습 다 달라 Rainy walk and shiny walk and 네 걸음 다 달라 다 다른 그대가 다 같이 숨 쉬는 곳 Beauty inside Beauty inside Beauty inside Beauty inside 광고 듣고 오셨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윤종신의 뷰티 인사이드였습니다. 신기주 기자님과 함께 뷰티 인사이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네. 그래요. 남자 주인공이 계속해서 얼굴이 변하고 여자 주인공은 한효주고. 참. 이게 뭐 좀 더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영화인지. 네, 사실은 이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재밌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네. 일단 어쨌든 이 스토리 안에서는 이 한효주 씨가 우진이 바뀌는 거를 받아들여야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영화의 갈등 구조 중에 그 곡선 감정 기복 중에 첫 번째 클라이막스죠. 이건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요. 우리 좋아하는 다크나이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다크나이트 1편과 3편에 보면요. 네. 다 이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뭐냐면 1편에서는 이제 그 처음 있는 그 브루스 웨인이 그 배트맨이 되어서 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있죠. 레이첼이 네. 배트맨인지 모르고 그냥 겉모습인 그 방탕한 브루스 웨인인 줄 알고 너의 내면은 그 정의로운 소년일지 모르지만 지금 너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재벌 3세로 컸어 라고 비판해요. 네. 그리고 나서 근데 관객들은 알고 있죠.
그가 배트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서스펜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스펜스라는 게 어떤 거냐면 보통 흔히 설명하는 건 관객들은 침대 밑에 폭탄이 있는 거 알고 있지만 주인공은 폭탄이 있는 거 몰랐을 때 관객이 느낀 긴장감이 서스펜스거든요. 네. 그런데 로맨틱한 서스펜스가 있어요. 또 있겠죠. 그렇죠. 그게 뭐냐? 주인공의 정체를 여자 주인공만 못 알아줄 때. 관객들은 알고 있을 때.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뭘 주우려고 해서 딱 숙였더니 반대편 엘리베이터에서 남자 주인공이 나타날 때. 그렇지. 그런 맞아요. 것들이 서스펜스라고 할 수 있겠죠. 모범생이 세. 맞아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로맨틱한 서스펜스가 다크나이트에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정말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은 말할 수는 정의로운데 얘기는 못해. 그런데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의 정체를 알아챌 때 그때 관객들은 사랑을 느껴요. 그 순간 그들한테 로맨스가 막 그러니까 사실은 로맨틱한 관계가 되게 어려운 사이인데도 그냥 그들이 사랑에 빠져도 모든 걸 용서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다크나이트 3편도 있어요. 그게 거기 캣우먼이 네. 이제 거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앤 해서웨이가 네. 이제 막판에 이제 막 무시하죠. 너는 별 볼 일 없는 재벌 3세일 뿐이잖아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 브루스 웨인하고 배트맨하고 동일한 인물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충격을 받죠. 네. 그 순간에 앤 해서웨이 얼굴을 크리스토퍼 놀란이 그 클로즈업을 하거든요. 그때 관객한테 요구하는 거죠. 자, 둘이 사랑에 빠지게 해도 되죠? 자, 이제 되겠죠? 이제 그렇죠. 둘이 여행 갑니다. 그렇지. 네, 가서 둘이 살 거예요. 자, 이 영화에서 그게 있어요. 이 영화에서도 이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요. 이 주인공들은. 하지만 한효주란 인물은 그 사실을 모르죠. 근데 이미 이 안에서 계속 나레이션으로 이 관객들은 이미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에 동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 태어나고 봤더니, 깨어나고 봤더니 아저씨인 거 어떡할 거야. 깨어나고 봤더니 여자인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관객들이 충분히 이해한 상태. 하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외롭다는 것도 이해한 상태.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한 상태에서 한효주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깨어났는데 갑자기 여자고 깨어났는데 털복숭이 아저씨면 누구도 이 남자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건. 네네. 그런데 관객들이 이걸 가능하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죠. 이게 로맨틱한 서스펜스 통해서 이 사람이 계속 사랑을 고백하고 싶게 마음을 계속 따라가게 만들고 한효주 씨는 그걸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이 여배우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 순간 답답한 거예요. 남자의 어서 마음을 고백해. 알아줘. 어서 고백해. 고백하는 순간 이제 한효주 씨가 당황하죠. 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고백하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자예요. 그래서 덜 두렵고 덜 견제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어찌 보면 계획적인 맞아요. 네. 계산적인 어떠한 기승전결을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백종열 감독이라는 인물이 전 영화 보면서도 굉장히 영민하다고 계속 느꼈던 건 네. 바로 그때 어떤 배우를 출전시킬 것이냐. 패가 21명인데 여기서 그렇죠. 누구 우엔효줄이냐 아니면 이진욱이냐 아니면 뭐 고화성이냐 뭐 김주혁이냐 이거를 정말 이 패를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관객들이 이 사랑을 계속 이어가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관객들이요 이 로맨틱한 상황, 로맨틱한 서스펜스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을 인지하게 돼요. 그러면 아니 깨어났더니 갑자기 김상호야. 깨어났더니 갑자기 나는 분명히 남자하고 잠들었는데 옆에 여자가 누워 있어. 이러면 이 현실적으로 느끼는 순간 영화의 상상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갑자기 영화라는 제가 흔히 비유하는 기차에서 탈선하게 되거든요. 네. 그게 깨어나지 못하게 하느라고 끊임없이 계속 어떤 판타지를 집어넣어요. 근데 한효주 씨가 정말 힘들었겠네요. 맞아요. 네. 이게 상대 배역이라는 어떠한 눈에 이렇게 있는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있는 감각이 가장 클 텐데 이런 것들이 철저히 배제된 어떠한 연기를 펼쳐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 감정선도 표현해 주는 것도 어찌 보면 맞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야 하니 이 감정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렵죠. 근데 이 영화 안에서도 한효주 씨가 연기한 그 인물,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그걸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 이수라는 여자 주인공인데, 네. 그러니까 한효주 씨도 안에서 보면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21명과의 감정을 유지하는 게 어려웠겠죠. 근데 이수는 이 영화 안에서 평범한 인물이잖아요. 네. 늘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그 감정의 기복 때문에 힘들어하죠.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아저씨야. 갑자기 우엔효줄이래. 갑자기 일본말밖에 못해.
이렇다면 사실은 사랑을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힘들죠. 예, 근데 되게 재밌네요. 국적도 초월하는군요. 맞아요. 그리고 남녀 어린이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어린이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이수란 인물이 다시 찾아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이 한 말이 진심이었냐, 진실이었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도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 순간에 상대가 우은혜줄이에요. 외국어. 그렇죠. 일본어를 하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둘은 그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것만큼이나 일본과 한국인들만큼이나 다른 공간에 있고 서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대화를 해요. 어떻게든. 그러면서 이게 바로 마치 이제 매일 바뀌는 남자와 그렇지 않은 여자가 사랑에 빠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과학적 개연성, 상상력적의 개연성만 떼놓고 보면 네. 보고 즐길 만한 것들이 많은 그런 영화인 거예요. 이게 배우들이 많이 교체되다 보니까 이 우진이라는 캐릭터를 상당히 재밌게도 만들었다가 로맨틱하게도 만들었다가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우진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요, 우리가 여자들이 보면 저는 남자니까 네. 남자적 관점에서 보면 여자들이 상상하는 완벽한 남자친구의 모든 면모를 갖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한결같아요. 네. 변함이 없죠. 하지만 외모만 늘 다르게 연출해요. 오늘은 남자다운 인물이었다가 오늘은 아들 노릇도 했다가 또 내일은 그냥 동생 같기도 했다가 네. 동갑이기도 했다가 오빠이기도 했다가 동생이기도 했다가 또는 그래요. 여자친구기도 하죠. 이거는 여자들이 원하는 모든 판타지에 충족한 것이 아닐까라고 상상을 했는데 네.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은 퀘스천 마크예요. 왜냐하면 어쩌면 이 영화가 처음에 이제 광고였다가 네. 그 장편 영화로 투자받게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흥행 포인트가 있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로맨틱 영화예요. 하지만 로맨스 영화라는 게 너무 흔해서 이젠 지루하고 남자 주인공이 나와서 로맨스를 벌이면 사랑에 빠지는 거 아니야? 정도죠. 그러니까 여성 관객들한테 더 이상 어떤 판타지도 주기 어려울 때 그러면 이제 한 명만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부패입니다. 21명. 그렇죠. 이게 사실 이게 투자 포인트였을 거예요. 네. 그리고 보세요. 모든 여자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다 갖춘 우진이라는 캐릭터. 우진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마음은 한결같고 외모는 항상 어느 날은 혹시 알게 뭐예요. 브래드 피트로 태어난 날이 있을지. 그럼 대박인 거죠. 근데 저는 이 영화 보진 않았지만 얘기를 쭉 들으면서 생각난 영화가 있어요. 첫 키스만 50번째. 이 영화가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드루 베리모어가 자고 일어나면 그 기억을 잃는 그렇죠.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기억이 24시간밖에 안 가요. 네. 이거는 이제 과학적 개연성이 있죠. 어떤 사고 때문에, 교통사고 때문에 네.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린 것인데, 그래서 이제 드루 메리모어가 아담 샌들러를 만났는데, 문제는 아담 샌들러가 드루 메리모어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내일이 되면 잊어버리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게 가능하냐?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피터 시걸 감독과 이 주연 배우인 아담 샌들러는 대책 없는 낙천주의를 보여주잖아요. 네. 뭐 매일매일 사랑에 빠지는 게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이 여자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과 또 사랑에 빠지고 싶은 이상형과 모든 걸 알아내서 네. 매일매일 새롭게 데이트 시작하는 거죠. 그거 되게 로맨틱했어요. 마지막 장면이 전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결국은 50번째 첫 키스만 50번째 이 영화에서는 그 드루 베리모어가 임신을 하고 이제 그렇죠. 바다로 여행을 떠나고 가다가 요트 여행을 떠나죠. 네. 네. 대사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가 천국인가요? 뭐 이런 비슷한 대사를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게 있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 남극 유빙을 보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매일매일 하루치밖에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하루를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기회였던 거죠. 그렇게 이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네. 사랑에 대한 것도 그런 게 있죠. 뭐 조은 씨는 결혼 안 해보셨지만 네. 결혼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도 해봤잖아요. 네. 해본 사람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에 빠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매일 그 사랑이
1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20년도 가야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더 어려운지를 고민해 보면 사실 첫 키스바는 50번째는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뷰티 인사이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우리 안에 상상은 있어요. 매일매일 다른 사람이 되고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에 빠지고 싶다. 그런 이야기들을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었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이게 여자들의 판타지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한 거는 과연 여자들도 매일매일 멋진 남자를 만나고 싶지만 그러나 그게 진정한으로 원하는 것일까? 사실 우리는 이런 게 있죠. 저도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그 남은 인생을 그냥 한 사람과 쭉 행복하게 사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남자도. 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남자도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젊었을 때의 남녀들의 욕망과 네. 정말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은 욕망은 이유배반적이지만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관객들마다 다르게 보였을 거라고 느껴지는 건 완벽한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영화 같았는데 사실은 진정 원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관객들의 반응을 보고 또는 흥행 성적을 보기도 하고 또 리뷰 반응을 봤더니 완벽한 영화 같았는데 사실은 가장 불완벽한 영화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확실히 충족시켜 줄 수는 없었던. 그렇죠. 제작 전에는 충족시켜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건 관객이 얼마나 들었어요? 200만 명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이걸 넘겼고요. 네. 사실 당시 개봉했을 때 베테랑하고 개봉을 같이 했었거든요. 또 그랬군요. 우리 사실은 베테랑에만 신경 썼지 뷰티 인사이드는 우리는 내면의 아름다움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긴 또 베테랑이 하도 또 난리긴 했어요. 1000만 명이 넘게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테랑을 묻히는 측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 가장 흥행에 성공한 영화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영화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판타지라고 하는 것과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다를 수도 있겠다. 사실 이 영화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면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판타지와 우리가 진정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바램은 거리가 있고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거죠. 실수도 많이 하고. 생각이 난 건데 뷰티 인사이드가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캐릭터가 계속해서 변하는 남자 우진의 캐릭터가 마음이 아름다워서 사랑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주얼적으로 계속 변하니까. 근데 한쪽으로는 계속해서 변하는 그 남자 주인공을 사랑해주는 한효주의 캐릭터도 내면이 아름다운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느 쪽이 뷰티 인사이드일 걸까요? 사실 참 재밌는 질문이에요.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답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한효주 씨가 더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내면, 외모만큼이나 그래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거죠. 처음에 사랑했던 사람들도 사랑이 바뀌는 이유는 사랑이 변한 게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러겠죠. 그게 외모가 바뀔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가 바뀔 수도 있죠. 원래는 괜찮은 직장인이었는데 실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름다웠는데 늙었을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매일 바뀌진 않지만 어쩌면 서서히 변해가는. 그래요. 결혼한 분들은 그런 느낌 받을 거예요. 10년 단위로는 바뀌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저와 10년 뒤에 제가 똑같은 사람일 것 같지 않거든요. 같은 사람이지만 이름은 똑같지만 그러나 다른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나의 변함을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 거겠죠. 그러겠죠. 이게 저도 얘기를 쭉 나누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전 제목이라든지 뭐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조금 파고 들어가는 성격이기도 해서요. 이 뷰티 인사이드는 누구를 지칭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누굴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변해가는 그 우진이라는 캐릭터를 뷰티 인사이드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계속해서 변해가는 우진을 사랑하는 여자 캐릭터가 더 아름다운 내면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도요. 물론 이 안에서는 이제 그 외모가 바뀌는 남자의 아름다운 내면을 보라라는 메시지가 1차적으로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을 해주는 여자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거겠죠. 사실 이 영화에서 제가 꼭
그러니까 영화 보면서 늘 느꼈어요. 아, 나도 이런 사랑에 다시 빠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사랑이란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요. 근데 많은 로맨스 영화들은 사랑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진 않고요.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고 사랑은 이런 것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는 그 사랑에서 알콩달콩한 부분 또는 사랑은 존재하는데 그거를 부정하게 만드는 어떤 세상 외적인 요소들 네. 뭐 이런 이야기들로 드라마 만들죠. 반면에 이 영화에서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장애물이에요. 계속 외면이 바뀌는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가? 또는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늙어가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또는 서서히 예전보단 덜 멋있어져 가는 또는 덜 예뻐져 가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그런 울림이 있어요. 물론 이 영화 그 뒷부분에 가면요. 뒷심이 딸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갈등의 스토리를 서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영화 안에서 불필요한 사족들을 자꾸 붙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야기를 늘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이야기를 늘리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사족들이 등장하는데 네. 그 사족이 뭔지는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게 단점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런 면만 갖고 영화를 이야기할 건 아니죠. 네. 전체적인 이 영화의 뷰티 인사이드를 보는 걸로. 네. 네, 뷰티 인사이드 이야기 오늘도 나눠봤고요. 이제 슬슬 기자님을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태빈 캠벨의 Can We Talk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Last night I saw you standing and I started pretending I knew you and you knew me too. And just like a romance, you were too shy, but you weren't the only cause, so was I. And I drew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잊혀진 계절 When October Goes 등등 10월이 지나기 전 이맘때 꼭 들어야 하는 노래들이 있는 것처럼 푸른밤 가족들에겐 일요일 이 시간이면 꼭 들어야 하는 노래들이 있으시죠? 90년대 노래들로 함께 할게요. 90s Pop Goodies.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90s But Goodies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홍승철님 SES의 너를 사랑해 신청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몇 안 되는 90년대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짝사랑을 하는 지금 이 노래가 문득 생각이 나네요. 그녀도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저라고 눈치챘으면 좋겠어요. 보윤 누나, 제가 누나 많이 좋아해요. 영원히 누나만 사랑할게요 라고. 아니 고백을 라디오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직접 하세요. 아니면 이걸 클립으로 이렇게 자르셔가지고 만드셔서 들려주면서 나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만큼 누나한테 미안한 일이 됐지만 누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이렇게 보냈긴 했지만 그럴 만큼 정말 누나를 많이 좋아한다고 직접 얘기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라고 눈치챘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신 걸 보니까 아직 고백을 하기 전이신 것 같으니까요. 네. 한장성님 제가 4년 동안 준비했던 친구가 제가 4년 동안 좋아했던 친구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가슴 아프대네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4년 동안 그런 기분이었다는 걸 알까요?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신청합니다. 이런. 그러게요. 사랑이란 감정이 그렇죠.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을 누군가에게 또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느꼈던 감정을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감사하면서도 되게 씁쓸한 것 같아요. 이게 엇갈린다면 되게 속상한 기분이니까 그래요. 제가 해드릴 말이 많지가 않은 것 같네요. 노래로 위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SES의 너를 사랑해 그리고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싸울 때도 있겠지만 우린 언제나 즐거울 수 있을 거야 서로를 사랑하고 있으니 술에 취한 네 목소리 문득 생각났다던 그 말 슬픈 예감 가누면서 내게로 달려갔던 날 그 밤 희미한 두 눈으로 날 반기며 너 말했지 헤어진 그를 위해서 남아있는 네 삶도 버릴 수 있다고 며칠 사이야 우린 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되뇌었었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나를 봐 이렇게 곁에 있어도 널 같지 못하잖아 눈물 섞인 네 목소리 내가 필요하다던 그 말 그것으로 족한 거지 나 하나 힘이 된다면 내게 울거지 두 눈으로 나를 보며 넌 물었지 사랑의 다른 이름은 아픔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며칠 사이야 우린 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되뇌었었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나를 봐 이렇게 곁에 있어도 널 같지 SES의 너를 사랑해 그리고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두 곡 듣고 오셨어요.
나인티즈 버 굿이즈 듣고 계세요. 이다빈님, 박기영의 시작 신청해요. 학기 초에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짝사랑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불러주셨던 노래예요. 짝사랑하는 분께 직접 불러주셨다고 하는데 귀에 익숙해서 찾아보니 드라마 응답하라 1994 OST였더라고요. 가사도 목소리도 멜로디도 좋아서 요즘 자꾸 생각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담임 선생님께서 이야기에 더불어 노래까지, 이야, 이야기만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뮤지컬 스타일로 하셨는데요. 담임 선생님께서. 그래요. 저는 선생님 짝사랑, 뭐 첫사랑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부럽습니다. 8040님, 고1이에요. 사준의 메모리즈 신청합니다. 저는 99년생인데 어쩌다가 이 노래를 들었는데 좋아서 푸른밤 가족들과 같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99년생. 이 메모리즈라는 곡이 97년도 곡이거든요. 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노래를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예, 이 곡은 같이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박기영의 시작, 그리고 사준의 메모리즈 두 곡 듣고 올게요. 오직 너만을 생각한 밤이 있었어. 내가 정말 왜 이러는 건지. 아무래도 네가 너무 좋아진 게 아닐까. 이게 바로 사랑인가 봐. 처음 본 순간 나는 느꼈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너란 걸. 난 내게 말하고 싶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알겠니. 네가 나의 전부라는 걸. 나의 마음을 너에게 보여주기가 이렇게도 어려운 줄 몰랐어. 너를 위한 생각에 그렇게 많은 날들이 힘들게만 느껴진 거야. 처음 본 순간 나는 느꼈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너란 걸. 난 내게 말하고 싶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알겠니. 네가 나의 전부라는 걸. 이젠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내가 있잖아. 내게 말하고 싶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알겠니. 네가 나의 전부라는 걸.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알겠니. 네가 나의 전부라는 걸. 네가 나의 모든 거야. 당신께 드릴 말이 있어요.
지금껏 날 지켜준 당신에게 나의 마음을 숨긴 채 웃어야 했죠. 무너진 내 모습 그대 볼까봐 겉으로 자신 있는 모습으로 날 지켜준 당신 앞에 웃고 있었죠. 때론 실망한 적 많았죠. 그대도 나처럼 약해질 때 한없이 나의 아픔들도 모두 받아줄 거라 믿었는데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당신께 말할게요. 한 번도 그대 상처 감싸주지는 못했지만 난 괜찮아. 떠나가도 돼 나를 눈물 감추며 지켜봐줘. 그대를 보내지마. 언제나 널 지켜볼게. 이대로 나의 곁에 다시 나에게 돌아와줘. 언제까지라도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당신께 말할게요. 한 번도 그대 상처 감싸주지는 못했지만 난 괜찮아. 떠나가도 돼 나를 눈물 감추며 지켜봐줘. 그대를 보내지마. 언제나 널 지켜볼게. 이대로 나의 곁에 다시 나에게 돌아와줘. 너를 지켜줄게. 떠나가도 돼 나를 눈물 감추며 지켜봐줘. 그대를 보내지마. 언제나 널 지켜볼게. 이대로 나의 곁에 다시 나에게 돌아와줘. 언제까지 무너진 내 모습 그대 볼까봐 겉으로 자신 있는 모습으로 날 지켜준 당신 앞에 웃고 있었죠. 박기영의 시작 그리고 사준의 Memories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90s but goodies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8614님 91년도에 나온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신청합니다. 저는 이 노래가 나온 후에 태어나서 작년에 처음 들었는데 음질이며 분위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과거로 시간여행을 한 기분이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어떠한 유행했었던 믹스법이라든지 감상을 좀 더 음원에서 혹은 CD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P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감성들이 따로 있는 거겠죠. 음질은 좋아질 수 있지만 그때의 어떠한 감성은
재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집에서 LP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쭉 듣다 보면 그 뭐라고 해야죠? 예전에 이제 마스터링을 한 음원과 요즘에 마스터링한 음원과 정말 차이가 많아요. 왜냐면 레코딩을 들어간 방식 자체가 다르죠. 아날로그로 레코딩한 것, 디지털로 레코딩을 한 것, 이것도 되게 다르고요. 믹스 방법도 되게 다르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전축 자체가 60년대 전축이어서 그 즈음에 마스터링된 음원이 발매된 곡들은 듣기에 되게 따뜻함이 있고 어떠한 일맥상통하는 감성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묘하게 요즘 디지털로 믹스되거나 혹은 좀 기념으로 나온 앨범들 있죠. 애초에 아날로그로 녹음이 안 된 것들, 그런 것들은 플레이를 해보면 되게 좀 묘해요. 느낌이 딱 맞는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그 요즘에 들었던 앨범 중에 딱 뭐 60년대 감성이라든지 그 전축의 소리를 그대로 재현했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 와, 그래도 대단하다, 요즘에 이런 감정을 좀 낼 수 있구나 요즘에도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블랙메시아 앨범, 디엔젤로의 그 앨범 들으면서는, LP로 들으면서는 와, 대박이다, 이게 작년에 나온 앨범인데, 14년도에 나온 앨범인데 정말 예전의 감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재현을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레코딩도 되게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한 번에 가거나 뭐 그런 것들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어쨌든 김규희님, 평소에 요가를 하러 다니는데 최신 댄스반이 신설돼서 가봤어요. 근데 준비 동작을 하고 시작되는 익숙한 멜로디에 충격. 분명히 최신 댄스를 했는데 90년대 노래들인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을 위해 그 최신 댄스 메들리에 있었던 노래, 박미경의 2부의 경고 신청해요. 새벽인데 너무 흥겨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뭐 괜찮습니다. 흥겨운 노래, 90년대 노래면 다 틀어드릴 수 있어요. 최신 댄스인데 2부의 경고라니 장명이 좀 이상했네요. 최신 댄스는 아닌 것 같고, 네. 90s but goodies 댄스네요. 제갈민지님,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신청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친했던 친구랑 언젠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원해지는 날이 오면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서로를 제일 먼저 떠올리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땐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 생각을 했는데 대학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새 자연스레 멀어졌네요. 지금은 안부를 묻기에도 서먹해진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신청합니다. 틀어주실 거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랑 이런 어떠한 약속을 했다는 것 자체도 되게 뭐랄까 로맨틱한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틀어드리고요. 안부를 묻기에도 서먹한 관계라고 하셨는데 서먹하면 좀 어때요?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 친구에게 나 이렇게 라디오에 신청했었는데 이야기가 생각나서 우리가 지금은 서먹해졌지만 그래도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잖아 라고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신청곡은 틀어드리겠습니다. 노래 들어볼까요? 박미경의 2부의 경고, 그리고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소녀로 널 기억하는데 때로는 부부싸움도 해보니 남편은 벌이가 괜찮니 자나깨나 독신만 고집하던 네가 나보다 먼저 시집 갔을 줄이야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살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지금도 떡볶이를 좋아하니 요즘도 가끔씩 생각하니 자율학습 시간에 둘이 몰래 나와 사 먹다 선생님께 야단 맞던 일 아직도 마음은 그대로인데 겉모습이 많이 변했지 하지만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닮은 아이들의 몫인걸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살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살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거야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박미경의 2부의 경고 그리고 여행 스케치에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두 곡 듣고 오셨어요. 90s but goodies 함께 할게요. 0106님 중간고사인데 제 생일이에요. 생일인데 밤새 공부하려고 해요. 일기예보에 좋아 신청해요. 정말 힘드네요. 그러니까 푸른밤에서 꼭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중간고사 기간에 또 생일이 겹쳐 있으면 좀 그러실 수 있는데 힘내시고요. 이 신청곡 틀어드릴 테니까 위로가 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효우님 제가 4-5살 때부터 엄마가 G.O.D를 너무 좋아하셔서 G.O.D 노래를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덕분에 지금도 G.O.D 노래를 찾게 되는데요.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신화의 노래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어렸을 때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저도 엄청난 팬이 됐었던 그리고 지금도 자주 찾아 듣는 그런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또 도움이 되죠. 살아가면서. 6174님
재작년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생각이 나네요. 그때 외국에 있어서 장례식장에도 가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 참 나쁜 손녀였어요. 항상 휴대폰에 외할아버지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는데 한 번도 다시 전화해드리지 않았고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해드리지 못했네요. 엄마가 외할아버지 휴대폰 해지하러 가시면서 배경 화면을 봤는데 저랑 제 동생, 사촌 동생들이 같이 찍은 사진이었대요. 갑자기 외할아버지 생각이 부쩍 나는 밤입니다.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신청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흐르면 참 나의 잘못했던 것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고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기억들은 더욱더 또 미안함으로 많이 남아지는 것 같아요. 6274님이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보내주셨으니까 더욱더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가족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옆에 있을 때는 뭐랄까 표현하기에 민망하고 좀 그렇고 좀 멀리 떨어지거나 보지 못하게 됐을 때 더 미안함과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함께하는 것 같은데 6174님 지금이라도 좀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마음을 좀 많이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네요. 9178님 90년대에 임창정 씨가 발라드로 인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중간중간 댄스곡 활동도 했었어요. 그 댄스곡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 임창정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신청합니다.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서 템포 빠르게 올려서 부르면 분위기가 완전 업됐던 노래예요. 오랜만에 들으면서 그 시절 추억해보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임창정 씨 댄스곡들 좋은 곡도 진짜 많아요. 늑대와 함께 춤을인가요? 저 그 노래 되게 좋아했는데 어쨌든 좋은 곡들 많죠. 요즘에 또 임창정 씨 활동하시는데 앨범 내셨잖아요. 너무 좋아서. 예. 자, 노래 들을까요?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그리고 임창정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 널 만나는 날 노란 새송이 장례를 들고 룰루랄라 신촌을 향하는 내 가슴은 마냥 두근두근
주고 싶어 네가 좋아 오래 만났지 다른 사랑하는 널 편한 친구로 그저 바라만 보며 요즘 네 곁엔 그 사람 보이질 않고 헤어졌는지 내길 빌리고 있어 조금씩 연인처럼 가까워진 우리 둘 사이 항상 기다린 거야 늦었지만 나의 사랑을 고백하려 해 하지만 네가 먼저 꺼낸 그 말 미안하다며 내게 고마웠다고 우리 얘긴 잠시 스쳐간 바람이라고 말했어 나를 떠나가지 말아줘 내 사랑 너밖에 없어 그저 바람처럼 좋았던 추억까지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 돌아서는 너를 멈춰줘 아직 못다한 얘기가 있어 항상 너의 뒤에 함께왔던 사랑이야 힘들었었지 너를 그리워하며 그전보다 더 커진 사랑이 됐어 기다렸던 날 너에게 전화가 왔고 다시 한번 날 만나고 싶단 말했어 이제는 돌아와준 너의 손을 놓치진 않아 굳은 결심을 했어 미워왔던 나의 사랑을 보여줄 거야 하지만 가정술에 너와 함께 나온 그 남자 너와 결혼한다고 고마웠던 친구였다며 날 소개하고 있었어 나를 떠나가지 말아줘 내 사랑 너밖에 없어 그저 바람처럼 좋았던 추억까지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 돌아서는 너를 멈춰줘 아직 못다한 얘기가 있어 항상 너의 뒤에 함께왔던 나를 떠나가지 말아줘 내 사랑 너밖에 없어 그저 바람처럼 좋았던 추억까지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 돌아서는 너를 멈춰줘 아직 못다한 얘기가 있어 항상 너의 뒤에 함께왔던 사랑이야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그리고 임창정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두 곡 듣고 오셨어요. 4815님 저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고 뭔가 하고플 때 생각나는 사람이고 싶어서 사람들이 저를 편하게 대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편한 동생이나 누나가 될 때는 많지만 저에게 연인이나 애인의 가능성을 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문득 외로워지곤 하는데요. 그래도 이런 사람이고 싶네요. 토이의 그럴 때마다 속의 주인공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인연이 안 찾아온 거 아닐까요? 네, 그래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사실 내가
어떨 때 생각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대한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라는 곡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 곡 한번 듣고 올까요? 토이의 노래입니다. 그럴 때마다 듣고 올게요. 하루 사는 일에 지칠 때면 내게 말해요. 항상 그대의 지쳐있는 마음에 조그만 위로 돼줄게요. 요즘 유행하는 영화 보고플 땐 내게 말해요. 내겐 그대의 작은 부탁조차도 조그만 행복이죠. 아무런 약속도 없는 일요일 오후 늦게 잠에서 깨 이유 없이 괜히 서글퍼질 땐 그대 같은 세상 누구보다 그댈 이해하는 내 자신보다 그댈 먼저 생각하는 남자가 있죠. 오랫동안 항상 지켜왔죠. 그대 빈자리 이젠 들어와 편히 쉬어요. 혼자서 밥 먹기 싫을 땐 다른 사람 찾지 말아요. 내겐 그대의 짜증 섞인 투정도 조그만 기쁨이죠. 아무런 약속도 없는 일요일 오후 누군가 만나서 하루 종일 거리를 걷고 싶을 땐 그대 같은 세상 누구보다 그댈 이해하는 내 자신보다 그댈 먼저 생각하는 남자가 있죠. 오랫동안 항상 지켜왔죠. 그대 빈자리 이젠 들어와 편히 쉬어요. 오늘 아빠랑 대학이랑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얘기하면 할수록 제가 그동안 너무 대책 없이 산 것 같고 저한테 든 학원비랑 과외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그런 것들에 비해 좋은 결과를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죄송했어요. 아빠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열심히 하라고 다독여 주셨지만 아빠도 속상해하는 게 눈에 보여서 더 속이 상하네요. 7102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알고 깨닫게 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동안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볼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날 바라보고 있는 아빠와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깨닫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우선은 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셨으니까 이제 후회 없이 도전할 일만 남았네요. 원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멜라니 피오나의 It Kills Me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인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Oh yeah, I've got trouble with my friends, trouble in my life, problems when you don't come home at night. But when you do, you always start a fight. But I can't be alone, I need you to come on home. I know you're messing around, but who the hell else is gonna hold me down? Ooh, I've gotta be on my mind to think it's gonna work this time. A part of me wants to leave, but the other side still believes. It kills me to know how much I really love you, so much I wanna to you. Should I grab his cell, call his chick up, start some shh, then hang up? Or should I be a lady? Ooh, maybe 'cause I wanna have his babies.